이제 사기를 치거나 또는 돈을 떼먹고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죠. 자, 아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 채무자들이 오히려 갑질을 하면서 채권자분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재밌는 세상입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자, 얼마 전 한 채권자분께서 채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채무자가 술만 마시면 한밤중에 연락을 하고 또 만약 연락을 받지 않으면 새벽 시간까지 문자로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욕설을 한다는 것이었죠. 채무자는 전화와 문자로 법대로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채무자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추심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경찰에 어떤 죄로 신고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하소연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채권자분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들의 이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받을 엄두조차도 내지 못할 뿐더러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를 하게 되면 무슨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아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인 것도 정말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는데 오히려 돈을 줘야 될 채무자가 술을 먹고 전화를 하고 또 행패까지 부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가 앞장을 서서 채무자를 위하는 법률만 계속 만들다 보니 이걸 오히려 채무자들은 악용을 하면서 갑질을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채무자가 온갖 욕설을 하면 합법이고 반대로 채권자가 조금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면 불법 추심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분들이 많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채무자가 욕을 해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참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비단 채권자 분들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들에게도 채무자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금감원에 불필요한 민원이라도 제기를 하면 업무상 너무나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채무자의 욕을 참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냥 참고만 있지 말고 적절히 대응을 해서 그 상황을 꼭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일을 당해봐서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불법 행위를 잘 찾아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과 동시에 채권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서 형사 고소를 할 때는 피리 고소장에 정확한 범죄 행위, 즉 죄명을 적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수사에 혼선이 없이 고소장에 명시된 고소 이유와 그 죄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그 범죄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그런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채무자가 전화로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채권자 분들에게도 그리고 추심 직원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겠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311조에 나와 있는 모욕죄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채무자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될까요? 일단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범죄 행위 모두가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범죄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두 개의 범죄 행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적시입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야, 이 전과자 새끼야 또는 이런 사기꾼 새끼야 라고 하면서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듣는 사람,
즉 피해자가 진짜 사기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다녀오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기꾼이라면 사실을 말한 것이겠죠. 이게 바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유포를 한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럼 모욕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간혹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나고 또 언성이 높아지면서 야 이 병신아 잡놈아 야 이 나쁜 개 뭐뭐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의 명예훼손죄처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고 또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온라인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만 듣는 전화통화로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욕설을 했다고 무작정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모욕죄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 처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또는 각종 모임 등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그런 욕설 등의 행위를 한다면 분명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개인 전화로 욕설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심할 수준의 모욕행위가 밤낮으로 반복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7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4조 벌칙을 보게 되면 이를 위반하였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연락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법에서는 하루에 몇 번이라고 꼭 집어 특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7회에 걸쳐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락을 하지 말라고 거듭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일단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욕설을 하는 전화녹음 또는 욕설이 담긴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을 보관을 했다가 전부 다 증거로 제출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채무자의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전화를 하면서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갈 협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공갈 협박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형법 283조에 나와 있는 협박죄와 또 형법 350조에 나와 있는 공갈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며 생명, 신체, 재산, 직장 등에 해를 끼칠 것을 통고하고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찾아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청와대 누구누구를 아는데 또 내가 검찰, 금감원 누구누구를 아는데 바로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처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같은 경우는 존속협박죄가 성립되어서 더욱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공갈죄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까지 취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파 누구누군데 너희 집 주소 다 알고 있으니까 죽기 싫으면 돈이라도 내놔라. 또는 내가 금감원장과 매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그러니까 직장 잘리기 싫으면 합의금 내놓고 또 네가 문서를 위조하든 뭘 하든 내 채무는 알아서 종결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신의 무서움이나 주변의 인맥 또는 어떤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또는 청구를 하는 때에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다면 협박죄와 공갈죄의 기준을 나누는 가장 큰 부분은 협박만 했는지 아니면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득까지 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제발 여직원들은 괴롭히지 좀 마십시오. 신용정보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은행, 카드회사 등 우리나라에서 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채무자분들 중에는 돈을 갚기 싫으면 그만이지 꼭 말꼬투리를 잡아가면서 폭언과 또는 성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자기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판례에 보니까 한 담당자에게 수천 번을 그렇게 한 일도 있던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직원도 집에 가면 한 사람의 아내이고 또 엄마이고 때론 예쁜 딸이겠죠. 그런데 밤늦게까지 연락을 하고 또 못 살게 하면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만약 지금 현재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의 연락으로 인해서 현재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죄목 말고도 업무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행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도 채권자분들 그리고 추심 직원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아무리 채무자가 갑인 시대이고 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못 주고 있는 채무자라면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무자들이 이런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앞으로 더욱더 큰 범죄가 일어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채권자분들 그리고 추심 직원분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만 있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잘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강제집행 시에 압류가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